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시황TV의 진시황입니다. 오늘은 2018년 12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시장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요, 외인이 선물을 좀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외인 투신이 매수를 많이 했고, 개인, 기관, 금융투자는 매도 포지션을 조금 짰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 현물을 조금 많이 샀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 매도였고요. 외인, 기관,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다 매수.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개인만 매도. 그래서 외인, 기관,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다 매수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81% 상승.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강하게 1.88%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내일 FOMC 결과가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조금 수급이 좋게 들어왔습니다. 수급상 좋은 종목은 오늘 현대차,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뭐 YG엔터라든가 기타 삼성 SDS, 그리고 KCC, 뭐 벽산, 그리고 SK머티리얼, 컴투스, 그리고 오렌지라이프 이런 종목이 조금 오늘 강세를 보여줬고요. 롯데케미컬도 조금 강세였네요. 현대건설은 약세, GS건설, 뭐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 중공업 종목하고 건설주가 오늘 조금 약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신라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강력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셀트리온 삼형제가 셀트리온이 8% 상승. 차트를 좀 보면서 요거 말씀드릴게요. 셀트리온이 8%, 3% 상승. 죄송합니다. 셀트리온이 3%예요. 근데 3%인데 흐름을 보면 어제도 지난번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20만 원만 안 깨지면 괜찮은 흐름이 나올 것 같고 20만 원에서 지금 25만 원 정도가 박스잖아요. 그죠? 박스 흐름인데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 수급은 외인하고 기관이 괜찮네요. 외인하고 기관이 괜찮고 이 구간대에서 기관이 좀 많이 던지는 흐름이었는데 기관이 그만큼의 물량을 다시 사주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 외인도 좀 사고 재차 25만원까지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코스닥이 더 셌으니까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 매도를 했었는데 외인 다 매수. 이 여기서 팔았던 만큼 다 사줬어요. 3일 동안 흐르면서 외인이 오늘 조금 외인이 이 상승은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차 85,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다. 85,000원대는 지난번에 저항대기도 하고, 그죠? 지난번 저항대기도 하고 122평이 물려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85,000원 정도를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 시장,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상승할 여지가 남아있다. 근데 차트 보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선물 차트 먼저 보면 선물 차트는 아직은 그죠? 이렇게 패턴 안에 갇혀 있다. 예, 이런 채널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270까지가 일단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270이 넘어가야 그래도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 그나마 강한 상승 내지는 상승 흐름이 보이지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일단은 조금 부족해 보이죠? 부족한 흐름이 보입니다. 선물 기준으로요. 그럼 이제 다음에 업종지수 차트를 보면서 코스피를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삼각을 만들어 가고 있어서 조만간 방향성이 한번 나오려고 보이고 있고 그래서 2100을 넘어간다면 뭐 이론상으로는 요만큼을 다시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아도 되겠죠. 2100부터 그럼 2200까지. 뭐 지난번에도 박스 넘어가면 삼각이니까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거기까지는 못 갔어요. 그죠? 하지만 어떡합니까? 속아도 가봐야지. 그럼 어쨌든 다 2200이에요. 지금. 그죠? 비슷한 흐름에서의 삼각 크기만큼 간다면 2200까지는 그리고 122평까지 2200은 122평까지인데 이번에 돌파된다면 목표치는 그 정도가 돼요. 목표치는 그 정도가 되는 거니까 기대해 보시고 밑으로 깨진다라고 하면 상상하기는 싫은데 저가 깨집니다. 지난번 1985가 깨지는 흐름. 그렇죠? 그래서 1950까지 막 이렇게 가버리니까 머리가 아프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에서 외인 그리고 기관이 일단은 현물이 들어왔고
FOMC 결과에 따라서 살짝 하루 이틀 정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2150 넘어서 재차 2200까지도 한번 가볼 수 있는 흐름은 보이긴 하겠다.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지난번에 갭 떨어진 자리니까 남아있는 갭 채우를 한번 기대감으로는 그 정도까지가 한번 남아있긴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는데 일단은 변곡 삼각 수렴의 변곡 안에 들어가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12월 연말 지나서 좀 더 횡보하다가 1월 달에 터져서 옵션 1월물이 시세를 좀 크게 났으면 합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죠.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까지 보면은 이 정도인데, 그죠? 이 정도가 아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남아있는 자리가 이 정도 가격이었어요. 그 가격대 기준으로 보면 690 정도가 되겠죠? 690대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원래 가격대까지 간다. 85,000원까지 간다라고 하면 그 가격대고요. 지금 가장 강력한 저항은 700대의 언저리 한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 언저리 때 한번 저항대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흐름만 본다면 재차 최소한 690까지는 한번 가볼 만한, 도전해 볼 만하다. 700이 갈지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은 좀 의심스러운데 690까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흐름을 봤을 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해외 증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를 보면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선을 한번 그어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런 흐름이 이런 자리가 현물이니까 선물은 또 다르죠. 지난번 자리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각이 깨져가지고 이렇게 삼각이 깨져가지고 재차 반등 이후에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어디가 지지선이니까 매수를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죠? 좀 이따가 이제 선물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현물 차트입니다. 하고 이 정도긴 하지만 어디가 지지선이니까 매수를 잡으세요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반등에 매도만 치세요라고 하겠고요. 매도 시황이 끝나는 거는 최소한 이게 돌파가 돼야 돼요. 24,500이라는 흐름이 돌파가 돼야 매도는 끝났습니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돼서 재차 돌파가 되면 25,750이라든가 이런 가격이 돌파가 돼야 이제 매수로 돌았네요가 되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는 일단 반등에 어떻게든 매도를 지금 잡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매수는 25,750이 여기 이게 넘어가기 시작해야 매수를 다시 보겠다. 그런 구간이란 얘기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삼각에서 예를 들어서 넘어가야 이게 다시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이후에 눌림이 다시 그 추세선까지만 안 깨지고 온다면 다시 재차 반등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 그런 거. 여기서도 이렇게 그으면 그 라인 그대로죠. 딱 조정이 거기까지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다. 여기저기 뭐 미국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나 뭐 헤지펀드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아직까지는 사실 매수로 돌았다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오히려 하방 쪽이 뭐 물려도 인버스에 물리시는 게 나을 거예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하방 쪽이 좀 더 유리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S&P 다시 볼게요. S&P도 뭐 이런 흐름이죠. S&P도 반등 이후에 22,700 못 넘고 다시 하락. 좋아 보이는 흐름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 어디에도 없네요. 그죠? 지난번 저가도 부근까지 왔어요. 아직 완벽하게 깨진 것 같진 않아요. 2532.69 깨졌네요. 일단 깨졌으니까 일단은 선 이렇게, 그죠?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 흐름이다. 매수를 하려고 하겠느냐? 매수하지 마세요. 이것도 이렇게 삼각에서 이탈 이후에 반등 이후에 이렇게 2700 못 넘으면 의미 없다. 2700 중요 지수입니다. 이게 S&P 500. 다음은 나스닥을 한번 볼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나스닥은 이쁘게 채널 만들고 채널 저가 찍고, 뭐 채널 저가 찍고 반등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할 수는 어렵고, 7000포인트가 넘는지 안 넘는지만 보세요. 그럼 7000포인트가 돌파되면
하락 포지션을 일단 정리했다가 7,400에서 다시 한번 기다려 보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 가격은 하락 포지션의 단기 마무리, 여기서 반등이 올라오는데 여기까지만 올라온다 그러면 괜찮아요. 다시 내려갈 거니까. 근데 오르가 돌파돼 버린다 그러면은 혹시나 여기까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정리 자리, 여기는 새로 포지션 짜는 자리. 그럼 매수는 어디? 이거 넘어가고 나서, 그리고 넘어갈 때 해도 늦지 않다. 그 전까지는 굳이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겠다. 아시겠죠? 매도뷰입니다. 잊지 마시고. 다음은 오일 한번 볼게요. 오일인데, 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55달러에서 50달러가 변곡, 50달러 이탈에 따라가시던가, 55달러 돌파에 매수로 따라가시면 되겠다. 지금 50달러 이탈에 매도 친 분들은 수익이네요. 그쵸? 꽤 많은 수익입니다. 확인하고 가셔도 되고, 떨어지는데, 변곡에서 미리 예단해서 잡으면은 나중에 이런 경우에 당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잠깐만요. 예단하지 말고 해외 선물은 가는 대로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뭐 그렇게 하셨으면 이런 구간에서도 뭐 패턴 무너질 때, 삼각 무너질 때 고점에서 매도를 치셔도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보면 여기서도 이렇게 패턴 만들어지면서 패턴 무너지면서 여기선 삼각이라든가 이렇게 패턴 또 만들어지면서 돌파해. 그렇죠? 그런 자리에서 장대봉이 나와요. 오일 같은 경우에도. 예단해서 잘못해서 떨어진다고 물량을 받아버리면 여기처럼 100달러에서 슬금슬금 107달러죠. 107달러에서 슬금슬금 43달러까지 내려오는 사이에 물 타다 죽어요. 예단하면. 너무 많이 빠졌는데 70달러대에서 매수해야지, 횡보할 때 해야지 하면 막 죽어버리고, 60달러 많이 왔는데 그러면 한 번 더 죽이고, 그죠? 그런 식으로 가고요. 95달러에서도 횡보했는데 여기서 빠졌는데 사야지 10% 그래버리면 죽는 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단하지 마시고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게 오히려 해외 선물은 여러분들의 돈 버는 데 더 좋다. 그래서 물량을 이렇게 모아가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해외 선물이 안 맞을 수 있고요. 공격적으로 오히려 추격하시는 분들이 해외 선물은 더 잘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은 나올 건데, 의외의 결과라면 계속 트럼프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압력을 넣고 있으니까 안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국엔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거의 없고. 왜? 그린스펀도 얘기했지만 FOMC는 자기들 갈 일 갑니다. 정치인하고 상관없이. 정치인들이야 자기들 지지율 때문에 얘기를 하지만 FOMC 각 총재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그래도 한 10% 정도는 의외의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편히 쉬시고 내일 아침에는 또 결과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나올 거니까 이미 주사에는 던져졌습니다. 편히 쉬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저는 진시황TV의 진시황이었습니다. 편히 쉬시고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한번 눌러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